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세시봉으로 잘 알고 계시죠? 유명한 가수분입니다. 윤형주 씨가요,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윤형주 씨가 2009년에 부동산 개발 시행사를 사들이면서 투자금을 100억을 유치를 했어요. 예. 근데 그 투자의 목적은 뭐냐면은 안성에 있는 농지를 사들여서 여기를 물류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거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안성이랑 평택이랑 가깝잖아요. 예. 근데 중국하고 동남아, 일본하고 연계 무역이 활성화되면 입지 조건이 좋은 평택을 동북아의 새로운 물류 허브로 조성하겠다 이런 계획은 예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예. 네. 근데 안성이랑 평택이랑 가까우니까 가깝죠. 예. 여기를 이렇게 물류단지로 조성을 하겠으니 투자를 하라 그랬던 거였어요. 네.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이게 지금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에 이 회사 관계자들이 윤형주 씨를 횡령죄로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 사실은 뭐냐면은 회사 돈 31억 원을 개인 계좌를 이체했다는 그 부분하고 그리고 회사 돈 11억 원을 가지고 2010년에 서초구의 고급 빌라를 구매했다는 것과 그다음에 지인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을 시켜서 급여를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사업 규모가 꽤 컸던 걸로 알려졌는데 사업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선 그런 것 같아요. 애초에 윤형주 씨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그 청사진을 보면은 축구장 52개 크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52만 6천 제곱미터 물류단지를 조성해서 건설 기계라든지 자동차 수출 기지와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투자금 100억 원으로도 안 끝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횡령 사실까지 지금 드러나서 예. 앞으로의 더 이상의 사업 진척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됐다.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 예,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우리가 아.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예, 윤형주 씨는 지금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심지어 지금 해외에서 봉사 활동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평택항을 물류업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계속 지금 말만 나오고 있고 예. 이미 회사 사업의 진척 상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더군다나 보이는 해외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사업 진척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경찰이 보기에는 윤형주 씨가 어떤 도주라든지 이런 더 이상의 증거 인멸의 염려는 없다고 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형주 씨도 회사 돈을 썼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회사고 예. 내가 회사에 집어넣은 돈이 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대표나 오너가 돈을 내기도 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걸 갖다가 쓴 것이지 네. 회사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혐의는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에요. 네. 예. 지금 필리핀에도 봉사활동가 있는데요. 이분이 헤비타트 운동 한국본부에 상당히 비중 있는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네. 헤비타트 운동은 70년대부터 전 세계 오지 주로 이제 어려운 빈국에 집 지어주는 운동이거든요. 여기에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참여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윤형주 씨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예. 내가 50년간 명예를 지키면서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네. 결코 이런 돈 문제로 내가 유죄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어서 예. 재판은 끝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윤형주 씨는 결백을 밝힐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주 씨 하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자 그 CM송 작곡가로도 네. 참 과자뿐만이 유명하고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말 네. 많습니다. 음료, 정말 과자, 아이스크림. 들으면은 다 아실 듯한 네. 아실 법한 그런 CM송 작곡가로도 명성을 날렸는데 그래서 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TV조선에 출연해서 직접 노래의 솜씨를 뽐내기도 했는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샘송이 한 3분의 1 정도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손이 가요 손이 가 하늘에서 별을 따라 하늘에서 달을 따다 TV 조선 형님 먼저 드시오 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형님 먼저 드시오. 아우 먼저 들게나.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제가 먼저. 네, 저 시절을 꼭 안 살았다라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도 저 노래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익숙할 것 같은데 자, 윤형주 씨 하면 이 CM송
작곡 수임료만 예. 해도 어마어마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이게 가수셨고요. 예. 뭐 가수로도 우리나라에선 한 세대를 그냥 풍미하셨죠. 풍미를 예, 했죠. 세시봉이 어떤 그룹입니까? 맞습니다. 지금도 그 세대는 계속 공연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네. 그런데 사업가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CM송 시장이라는 게 있다.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막 번성하던 산업화 시절 아닙니까? 그런데 물건을 팔려면 알려야 되는데 노래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지금도 저때 CM송이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맞습니다. 뭐 한평생을 귀에 그냥 기억에 각인된 노래들을 무려 1,400곡을 만들어냅니다. 1,400곡이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다 히트했습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광고 시장의 CM송의 3분의 1은 윤영주 씨가 작곡하고 혹은 대단하네요. 직접 1,400곡이면 어마어마한.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이게 CM송 저작권으로만 떼돈을 벌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네. 과거 시기에는요. 예. 저작권 개념이 없었잖아요. 최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때는 그냥 한 곡 작곡에 뭐 얼마, 몇 백만 원 그냥 그 일감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 이렇게 그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작권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네. 아마 저 CM송들은 제가 보기엔 우리 세대 이후까지 좀 영원히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노래만 잘한 게 아니라 사실 공부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경기고등학교 출신. 경기고 출신의 연세대 의대를 의대. 다니다가 예. 워낙 가수로 잘 나가니까 예. 학업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워낙 반듯한데 또 하나는 제 기억에 생생한 건 민족 시인 윤동주, 육촌이시죠. 육촌 동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윤동주 이 시인 서거 70주년 이럴 때 이 리사이틀 콘서트를 열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만큼 집안도 좋고 어찌 보면 또 이제 민족적인 이 기질도 가지고 있는 또 가문 출신이고 예. 반듯하고 모범생이었고 예. 노래도 잘하고 지금도 이미지가 참 좋으시거든요. 또 신앙생활을 독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실하시니까요. 때문에 예. 이런 일에 연루됐다는 것을 아마 지금도 믿지 못하는 예. 동세대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윤영주 씨 하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엄친아 이미지가 많은데 살아온 인생사를 보면 뭐 탄탄대로만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TV조선에 출연해서요. 윤영주 씨 하면 참 안 어울리는데 마약으로 이 구속 수감됐던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돌아보면 그 고난이 저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상당히 제가 성장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었죠. 왜냐하면은 나는 그렇게 밑바닥에 내려가 본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신앙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다음에 좀 나와서는 출감해서는 굉장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죠. 저 마약 사건 이후로 그래도 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맞습니다. 이번 횡령건으로 다시 구설에 올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미지 손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윤영주 씨 하면은 본인 개인보다는 떠오르는 게 있죠. 세시봉 하면 또 그렇죠. 세시봉 멤버 하면 또 윤영주 씨라든지 조영남 송창식, 씨, 뭐 송창식 씨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조영남 씨는 얼마 전에 그 대작 사건으로 지금 또 재판을 받고 그림이요. 있어요. 예, 그림이요. 투 그림. 예, 그래서 이게 세시봉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세시봉 하면 어떤 추억의 대명사, 그리움, 뭐 사랑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미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손이 가요 손이 가는 게 새우깡이 아니라 투자금이었냐. 뭐 팬들 사이에 의견은 있지만 이런 의혹은 뭐 지금 떨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께서 이제 뭐 직접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손이 가요, 손이 네. 투자금이었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윤영주 씨 네, 입장에서 네. 정말 충격적일 것 같은데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조금 더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요. 가족 캠핑을 왔다가요 실종된 30대 여성이 오늘로 엿새째 행방을 찾지 못해서 네. 가족들이 정말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닷새 만에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 이거 좀 네. 골든 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예. 조금 일고 그런 것 있네요.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25일 밤 11시가 좀 넘은 시간 네. 마지막으로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모습이 포착되고 그 이후로 실종된 네. 거거든요. 그날 밤에 이제 돌아오지 않자 남편분이 이제 가족이 신고를 한 건데 예. 야영을 오래 했어요. 지난 10일에 가족이 제주도로 가서 이 캐러반 야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보름 정도 됐죠. 25일 날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네. 편의점에 뭐 소주, 저 김밥 편의점에 저 네네. 여성분이신 지금 거죠?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취한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네. 손님들이 줄 서 있는데 같이 줄 서 있다가 차분한 모습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경찰도
뭐라고 지금 단정짓지 못하고 예. 실종인데 예. 지금 다만 늦은 시간이고 술 취했고 하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소지품이 하나하나 발견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휴대전화, 슬리퍼도 네, 그렇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신용카드, 그리고 슬리퍼 한 짝, 예. 그리고 나흘 지나서 슬리퍼 다른 한 짝.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 5일 만에 공개 이 수사로 전환을 한 건데 지금 혹시 바다에 실종을 했을 가능성도 유력하게 보고 있지만 어쨌든 경찰은 어떤 그 정황도 100%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예.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경찰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경찰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00%는 없고요. 실족 관련된 수색도 하고 추락이 아니고 다른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 해서 혹시 그런 단서가 있는지도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뭐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긴 했지만 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최 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발견돼서 실족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실족일 수도 있지만 모든 가능성은 열어봐야 될 것 네, 네.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여성이 그렇게 만취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저 상황에서 아무리 밤이라도 밝았을 텐데 실족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상에서 발견된 거는 슬리퍼지만 휴대폰이랑 카드는 그 방파제 옆에 이게부터 발견이 됐거든요. 예. 포구 있는 데서. 네. 근데 만약에 실족을 했으면은 휴대폰이랑 카드도 같이 이렇게 해상에 떨어졌지. 그렇네요. 왜 그럴 그거 수 두 있겠네요. 개만 네. 남아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슬리퍼 한 짝은 이제 30일 날 발견이 됐는데 그거는 또 그 세화항 방파제 부근이랑 4km 떨어진 네, 곳에서 3km 정도 네, 떨어진 해상에서. 곳에서. 3km 네.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돼서 이게 지금 우리가 너무 실족에만 몰아가지 않고 예.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일리 있는 얘기인데 네. 경찰 입장에선 또 뭐 수중 수색을 네네. 열심히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더디다면서요. 성과가 없는 것이 예. 지금 270명이 지난 주말에도 투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중에 또 적지 않은 수가 잠수부들이 이제 있으셨는데 세화항 주변이 지금 안타깝게도 공사 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지금 탁한 상태예요. 그래서 수중 수색을 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단 더뎌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우에 제일 우리가 안타까운 게 골든 타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장 한 48시간 정도, 이틀까지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5일이 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엿새 수중 네. 수중 수색을 포함해서 상당히 좀 이 빠른 속도의 수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요, 지금 CCTV 보고 계신데요. 네. 최 씨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회색 민소매 셔츠, 또 회색 반바지를 입고 있고요. 키는 좀 자그마합니다. 155cm고 38살이고요. 7월 25일 밤 11시 5분경 제주시 구자읍 새화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에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신 분들은 112나 제주 동부경찰서 지금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꼭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디 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네,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BMW 차량 연이어 화재로 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화재는 터널 안에서 발생해서 훨씬 더 위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BMW 차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실 건데 어제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 장소는 인천 북항의 해저터널이고요. 지금 사진에 보시는 저곳이 바로 저기예요. 그런데 아. 차 한 대가 지금 불길에 휩싸여 있잖아요. 예. 저 차량은 이번에 리콜 대상으로 지목된 BMW GT 차량이고요. 네. 지금 저 해저 터널이 5km가 넘는데 터널에서 사고가 나면은 이게 2차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히 인명 사고는 없었다고 하고 예. 대신에 이제 고속도로는 2시간 가까이 정체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BMW 차량이 3개월 동안 20여 건이 넘게 발생을 했지만은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던 거는 2015년부터였거든요. 근데 BMW 측에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국토부에서 뒤늦게 강제 조사를 한다고 나서니까는 이제 자발 리콜 그다음에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전소된 차량에 대해서는 중고차 가격으로 보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예. 리콜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서비스 센터 늘 복잡하거든요. 언제 리콜이 될지도 모르고 소비자로서는 회사 말만
말만 듣고 이 부품만 배기가스 순환 장치에 문제가 있다 그러잖아요. 네. 거기만 리콜을 받으면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 완전하게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2015년, 2016년만 제대로 조사해서 원인을 밝혀냈었어도 이런 화재는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네요. 리콜 발표 이후에도 계속된 화재로 지금은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일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BMW 차주들은 이제 네. BMW 사전 대피 훈련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왔는 이게 거죠. 무슨 일입니까?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예. 일입니까? 지금 연일 폭염이라 예. 그냥 자동차들도 놔두면 이게 뜨거워지다가 어떻게 뜨겁습니다. 되는 거 아니야? 네. 왜냐면 차 안에는 우리가 그 어린아이 사망도 있었지만 예. 라이터가 폭발하는 정도로 뜨거워지거든요. 70도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폭염에 차를 안 몰 수는 없잖아요. 직장 출퇴근해야 되고 일 보러 다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차를 몰고는 나가야 되겠고, 근데 언제 리콜이 될지 모르겠고, 내 차가 혹시 또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냐면 네. 예. 비상대피 매뉴얼을 이 BMW 차주들은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어떤 자, 비상 몇 가지가 대피가 나와요. 있습니까? 차를 예. 몰고 가다가 가속기, 엑셀을 밟았는데 예. 출력이 잘 안 나옵니다. 예. 그럼 뭔가 이상 징후. 그리고 네. 두 번째로 경고등이 점등됐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차가 뭐 울컥거림 현상이 좀 나타나면 예. 상당히 위험하니 가변의 차를 즉시 세우고 차로부터 피해라. 근데 보닛에서 연기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무슨 문제지? 그러고 이 보닛을 여는 경우가 있는데 예. 지금 화재가 나기 전에 음. 특정 부품 이 위치가 400도 가까이 온도가 올라 있을 위험이 그래요?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닛을 갑자기 열면 외부의 공기가 엔진 안으로 역류되면서 불길이 더 커지거나 폭파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절대 연기가 나도 보닛을 열지 말라. 열지 지금 말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숙지하고 있다가 내 차에 그런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차를 놓고 도망가야 한다. 이게 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운전할 예. 때 제동이나 가속도 마음대로 못 하실 것 같아요. 불안해서. 불안해서. 네. 그리고 또 이게 사람마다 민감도가 느끼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상 주행되는 상태인데 내 느낌이 왠지 울컥울컥해. 가속을 괜히 하는데 그런 거 같고. 출력이 안 나오는 것 같아. 네. 예. 언덕길을 올라갈 때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에어컨 세게 네. 틀어도 그럴 수 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답답합니다. 뭐 BMW 사서 굉장히 처음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렇게 불이 나면 정말 황당할 것 같은데 외국에서도 520 디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팔렸고 부품도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유독 한국에서만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만 지금 이 BMW 차량만 화재가 26건이 보고가 됐는데 27건이요. 예,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바로 이 520D라는 모델인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 예. 화면은 미국에서 일어난 화재인 그러니까 미국에도 네. 유사한 네. 사례들이 보고됐어요. 저런 이제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 우리나라가 유독 집중돼 있는 건 사실인데 이 520D 모델이 제가 깜짝 놀란 게 이게 BMW는 독일 회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팔린 520D의 30%가 우리나라에서 팔렸다. 압도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강남 소나타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팔린 베스트셀러 카인 거예요. 심지어는 자국인 독일에서도 7%밖에 안 팔렸다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가장 위험한 차종을 많이 지금 소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BMW 측에서도 원인을 밝혔어요. 많은 전문가가 추정했던 아까 말씀하셨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이거를 이제 EGR 밸브라고 하는데 네. 이 EGR 밸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여기에 이제 연소된 이물질들이 고이고 이것이 이제 열이 가해지면서 연소가 되고 이제 불이 나고 하는 것 같다. 부품만 교체하면 괜찮다. 예. 리콜의 내용은 부품 교체예요.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원인을 좀 다르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설계상의 문제인 것 같다. 네. 520D 모델에 설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왜냐면 문제는 BMW 측은 네. 모든 제품에 같은 부품을 장착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있거든요. 하고 네.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국내 부품을 우리나라 BMW 520D만 우리나라 쓰고 있다고 기업에서 알렸는데 예. 네, 만든 그게 제품을 한 게 아니라는 아니냐. 거죠. 전 세계가 똑같은 제품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건 BMW가 밝힌 거니까요. 그러니까 원인 자체가 지금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리콜을 해서 부품 교체해주고 어찌 보면 차량의 배기구를 한번 청소해주는 효과밖에 없다. 이것은 미봉책이다라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에 예. BMW 코리아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MW 측에서도 정말 비상일 것 같습니다. 리콜 발표 뒤에도 추가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이제 리콜을 전담하는 24시간 수리센터를 맞습니다. 운영하기로 네. 했다는데 이 차주들의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수리센터를 운영해가지고는 빨리빨리 해주는 거는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수리가 된 다음에 차를 몰고 다녀도 되는지 지금 그 부분이 안심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차량만 부품이 다르게 교체가 다르게 장착이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은 EGR 장치뿐만 아니라 EGR 쿨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는 어떤 냉각수에 들어가는 냉각수의 용량이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그러고 또 시스템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문제라면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예. 이 소프트웨어는 각 나라마다 환경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르게 장착이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서 예. 지금 BMW 측은 부랴부랴 이렇게 24시간 수리센터를 이용하면서 2주 내에 차량 안전진단 서비스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만 대를 2주 안에요? 네. 네네 그렇게 목표네요, 얘기를 목표. 예, 목표. 목표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조사 중이거든요. 예. 국토부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정리해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BMW 520 디젤 모델이 전 세계 30%가 팔리는데 나라다. 영국하고 아일랜드가 29%가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네.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불이 많이 나는지도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조사를 하고 확인할 필요가 BMW한테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좀 그래서 맞습니다. BMW 차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끔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해당 부품만 교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전문가의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 5, 6만 킬로까지는 아마 또 별일 없이 다닐 겁니다. 근데 진짜 이걸 만약에 불이 안 나게 하려면 오일 찌꺼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그 방식을 선택하거나 불연성 제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그냥 청소만 하겠다고 지금 리콜 발표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리콜 한 차가 한 5, 6만 되면 또 불날 수 있는 거는 뭐 충분히 갖고 있죠. 지금 응부 처방밖에 안 됩니다. BMW 도로주행을 막아달라는 뭐 국민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 전 국민적으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BMW 주행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고요. 예. 그건 먼저 원인부터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뭐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국토부에서 조사가 들어갔으니까는 이제 확실하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화재 사고가 몇 번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보셨던 예. 것처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빨리 이렇게 리콜 절차에 들어갔어요. BMW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뒤늦게 대책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집단 소송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거는 없고 예. 그냥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공동 소송을 집단 소송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단 소송이 있으면은 차주 중에 한 명이 소송을 내서 이기면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징벌적 배상제라 그래가지고 없죠, 외국에는 그것도. 발생한 손해 외에 더 손해를 배상할 수 있게 하는데 우리나라엔 또 그런 게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우리나라의 이런 법 체계상의 이런 미비점을 가지고 좀 이렇게 쉽게 본 게 아닌가 좀 그런 점에서 화가 나요. 근데 이 시점에서 지금 소송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소송을 해서 밝히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재빠른 국토부의 대책과 결과 발표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동으로 소송을 냈는데 그러면 소송 안 한 사람들은 어떤 뭐 추가적인 보상이나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내가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그 예. 지원해주는 대로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렇군요. 네. 예. 정말 뭐 BMW 차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럴 텐데 우리 국토부 포함해서 네. BMW에서 외국보다 우리나라에서 불이 많이 난다고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